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의 교직 실무 과목을 통해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먼저 대구대학교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이 과목의 수업 계획서를 읽어본 후 동영상 수업을 시청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수업 계획서의 과제물에 적혀 있는 과제 작성 방법과 참고 문헌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강의 교재는 사범대 지하 1층 복사실에 교재를 준비해 놓았으니 필요한 사람은 구입하면 됩니다.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어떤 교직 실무 교재라도 괜찮습니다. 수업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PT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수업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자나 메일 등의 SNS를 통해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제 첫째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선수학습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수학습 질문은 두 가지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수업을 시작할 때 서로 간의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의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수업을 시작하기 전 수업할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들을 미리 한번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첫 주의 선수 질문은 교사는 왜 필요한가입니다.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교사가 필요할까? 교사가 필요하다면 왜, 어디에서 필요할까? 현재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2억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점들을 생각해보고 의견을 서로 나누자는 것이죠. 매주 선수학습 질문에 대한 발표자는 3명에서 5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발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작위로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수강학생의 이름을 호명했을 때 자리에 없는 경우는 결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선수학습 질문은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진행할 수업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를 살펴보고 드라이퍼스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기평가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에 걸쳐 삶의 변화를 거칩니다. 그 중에는 내가 원하는 변화도 있을 테고 원치 않는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경우에 변화하게 될까요?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는 이제 설명하겠지만 사건과 만남 그리고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육이 어느 정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이 부여하는 변화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부터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러시아 제정시대 의사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공병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되었으나 문학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1844년 제대 후 1846년에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도스토옙스키는 급진적 정치 모임에 참가하였습니다. 당시의 황제 니콜라이 1세는 이러한 정치적 모임들의 경고를 내리고자 이들을 붙잡은 다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을 사형에 처할 생각은 없었으며 경고의 목적으로 사형 직전에 특별 사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총살형이 집행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형 집행이 중지되고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몇몇 사람은 공포와 충격으로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하며 도스토옙스키는 1854년까지 4년간 시베리아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독서와 감옥에서 부딪혔던 민중의 삶을 통해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후 1866년 죄와 벌, 1880년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탈고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삶이 변화하는 예를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남강 이승훈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이승훈은 1864년 빈한한 서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점원에서 유기공장을 세워 경영하였으나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으로 인해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재기에 성공하여 무역업으로 국내 굴지의 부호가 되었으나 1904년 러일전쟁으로 다시 사업에 실패하여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1907년 7월 평양에서 안창호의 교육진흥론 강연을 들은 후 금연, 금주와 단발을 결행하고 안창호가 조직한 비밀결사인 신민회에 가담합니다. 그 후 민족운동의 요람인 오산학교를 개교해 교장이 되었으며 백오인 사건으로 10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며 3.1운동으로 다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후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한 후 다시 오산학교로 돌아와 1930년 사망합니다. 43세였던 남강 이승훈은 29세에 안창호를 만난 후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르틴 루터 킹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미국의 침례기호 목사이자 인권운동가이며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교회의 목사로서 1955년 시립 공영버스의 흑인 좌석 차별 사건 이후 버스 보이콧 운동을 비폭력 평화 시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39세가 되던 해인 1968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당합니다. 그의 비폭력 평화 시위는 간디의 비폭력 사상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가 간디를 만난 적은 없으며 간디의 저서를 통해 그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미국 유학생 시절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부인이 강연하였던 강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마르틴 루터 킹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책을 통해 간디를 배웠고 흑인 인권 운동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헬렌 켈러를 소개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의 작가이며 교육자, 사회주의 운동가입니다. 그녀는 장애인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입니다. 그녀는 생후 19월에 겪었던 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설리번을 만나게 된 계기는 헬렌 켈러의 어머니가 펄킨스 시각장애학교에 교사를 요청하였고 그 학교의 교장이 시력 감퇴가 있는 20세의 셜리번에게 가정교사가 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49년간 이어지는 인연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헬렌 켈러가
8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변화하는 계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변화합니다. 그 외에도 내가 이야기하지 못한 변화의 계기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핵심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육이라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자아가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예상외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변화나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LMS의 설문 항목에 답변을 남겨놓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시간 1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